다음은 문화예술서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 청취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중점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예술사업소의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예술 지원을 담당하고 3.1운동 기념관, 안성맞춤 박물관, 박두진 문학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팀, 바우더기 축제 및 소규모 축제 지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립 남사당 바우더기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사당 공연장 관리 역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아트홀 운영팀이 되겠습니다. 아트홀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소방 건축 안전관리를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랜드팀입니다. 맞춤랜드 시설의 운영관리 및 천문과학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사업소는 총 54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급, 6급, 7급, 8급 합해 16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있으며 학예연구사 2명, 그리고 시간제, 임기제, 청원경찰, 공무직 등 해서 총 54명이 되겠습니다. 이쪽 문화예술사업소의 중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021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고 축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축제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 개최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는 코로나19 관계로 온라인 공연 프로그램, 개폐막식, 데일리 공연 주요 프로그램 등 구성되었으며 온라인으로 공연되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안성맞춤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관 조명 및 미디어 아트 연출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없으나 축제 끝나고 집계한 간단한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별 누적 조회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56회의 온라인 공연 및 개폐막식을 진행하였고 누적 조회수는 31만 6,371회로 10월 11일 8시 기준입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고요.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브 커머스 안성 랜선 마켓의 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업체 수는 안성 내 18개 업체에 71개의 농특산물 품목이 되겠는데요. 판매 건수는 1,945건이 되겠고 판매 금액은 5,215만 8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집계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관련해서 신문 보도 횟수가 150회였으며 특히 카페나 블로그 노출 현황이 약 50건이었습니다. 10월 11일까지의 통계이긴 합니다. 그리고 안성맞춤랜드 예상 방문객 수는 총 43,78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차량 대수의 2.5명을 곱한 내용이고요. 43,000명 정도가 저희 안성맞춤랜드 축제로 내방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축제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남사당 풍물단 중점 사업으로서 남사당 풍물단 연습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노후화된 연습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문 공연 인프라 구축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12% 주요 내용은 남사당 공연장 연습실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속 화장실 부분, 연습실로 리모델링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공간의 바닥, 벽체, 천장, 위생설비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 리모델링 사업비는 2021년 2회 추경에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 설계 용역 발주 및 준공이 되겠는데요. 준공은 현재 12월 말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 문화예술사업소 신규 사업으로 안성 독립운동사 체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성의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를 분야, 인물 자료별로 체계적 정리하고 학술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총 사업비는 8,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안성의 독립운동 자료 조사 및 체계적 정리, 그리고 안성 독립운동 자료의 아카이브 개발 구축이 되겠습니다. 네, 해서 2022년 3월까지 아카이브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또 하나로서 바우더기 풍물단의 창작 공연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립 남사당 바우더기 풍물단의 창작 공연을 제작하여 풍물단 운영 프로그램의 현대화 및 시민 볼거리 제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주제는 때려라 덩쿵 드랍 더 비트라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은 스토리가 있는 남사당 놀이의 전통과 힙합의 콜라보 공연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 개막식에서 축하 공연으로 펼쳐졌었고요. 향후에는 각종 초청 공연 및 읍면동 버스킹 공연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의 문화예술사업소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 아트월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하겠습니다. 전문 공연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시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경기 남부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면 규모 내용인데요. 사업 개요 중에 기획 공연과 기획 전시 그리고 아카데미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장황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 사업으로서 국내외 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입니다.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역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이해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독립운동사 기본 교육 및 심화 교육, 그리고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마지막으로 답사 영상 및 자료집 제작을 통한 대외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참가자 모집이 굉장히 지난하고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사업이 역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대책으로서 관내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관내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으로 한정하여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11월 중에 탐방 계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으로서 축산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의 원활한 공연 활동 지원을 도모하고 공연장 운영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축산 공연장 정비 및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는데요. 내부의 내부 주요 시설, 건축 소방, 전기, 무대 기계 등 정비와 교체가 되겠고요. 공연장 외부의
필름 교체라든가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 2월 위탁업체 공고와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2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조 계속 사업으로서 시민을 위한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의 연간 쾌적한 환경을 위한 봄, 가을 꽃동산을 조성하고 맞춤랜드 유휴부지를 활용한 초하류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규모 운동시설 설치를 통한 기초체력 단련 환경 제공이 목표입니다. 운영시설로서 안성맞춤랜드 공원 그리고 천문과학관 공예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일반 맞춤랜드 관리 운영에 대한 공사들을 집행하고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의 경우 하반기 위탁 보조금 정산 및 심사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저희 문화예술사업소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웅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예, 어정리 의원입니다.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비대면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바우더기 축제를 해놓은 건지 뭐 이제 그 근처나 이런 분들이야 저는 대충 저는 뭐 또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제 뭐 SNS나 뭐 이런 뭐 좀 유튜브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좀 아는데 어르신들은 뭐 유튜브도 잘 되는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우리도 유튜브 한번 들어가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내가 뭐 할 줄 몰라서 그런 건지.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저 일죽에서 백다방이라고 한번 그거 했어요. 엘림파크. 현지에서 그냥 딱 유튜브가 나오던데 그날날 개막식 날인가 유튜브니까 안 되더는데 그 왜 그런 거지? 이제 할 줄 몰라서 그런 건가? 근데 우리 그 전에 저 재작년 여름인가 이제 일주에 엘림파크에서 그 백영기의 백다방이라고 있어요. 그분 딱 했는데 거기는 뭐 그냥 다 나오더라고. 근데 어떻게 뭐 우리도 이제 초청을 안 했으니까 개막식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얘기도 뭐 그러니 나도 그러니 또 다른 사람은 오직해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오직해갔어. 그래서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바우더기 축제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뭐 축제에 따르면 무슨 축제를 해요 뭐 이런 쪽이고 저 역시도 또 뭐 축제에 뭐 저기만 와가지고 뭐 하천변에 이렇게 뭐 송두천 무슨 천 이런 것만 이제 뭐 듣기로는 이제 2명씩밖에 이렇게 못 걷는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걷는 것도 아니고 2명씩 걷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2명 걷는 우리 한번 모였다가 2명씩 걸으라니까 2명씩 걸으면 뭐 어떻게 그 했냐고 그래서 이제 안 가고 그랬는데 과연 그 이제 16억을 들여서 이제 했는데 이번에 그만큼 효력이 좀 있었어요.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은 방송으로 했다라는데 난 어떻게 한 건지 내가 뭐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하여간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네.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요축제? 가요축제. 가수 가요축제 있잖아요. 네네. 뭐 언론에 한번 나왔더니 뭐 돈을 안 준다는 건 또 무슨 소리고 그래? 아, 예. 가요협회에서 나는 그 가수 선발대회가 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무슨 뭐
돈을 안 줬다 그러는 건 또 뭐예요? 요거 신문에 났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바우더기 축제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올해 바우더기 축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한 것은 뭐 다 주지하시는 사실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의 대부분의 유명 축제들이 혹은 취소되거나 또는 혹은 그 저와 같은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되는 축제들도 어떤 공통적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추진했던 세 가지 방향의 방향성을 가졌는데요. 첫째가 바로 그 온라인으로 공연한 것을 또는 개폐막식한 것을 송출하고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관람하는 형태. 그것은 뭐 직접 관객을 이렇게 홍보하거나 관객들에게 이렇게 집합을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막식 같은 경우는 성황리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됐고 또 많은 그 접속자 수도 확인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농특산물 랜선 판매는 그 실적은 사실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실망을 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 봤을 때 그 보통 이제 랜선 판매,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대부분 그 상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매력을 갖다가도 꼭 그 답글이라고 하죠. 거기에 올리는 댓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상품평을 확인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 그 랜선 판매를 시행하다 보니 그 상품을 산 사람들의 상품 후기가 그 순간에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이 상품이 좋아서 사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또 그 댓글이 없는 상태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사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 이후에 저희들이 그 용역을 줘서 축제 평가를 했을 때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다시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때문에 이 실적은 조절했습니다만 저희보다 앞서서 농산물 랜선 판매를 했던 이미 작년에 했던 축제들의 사례를 보건데 그 이후에 급격히 그 올해까지 두 번째 한 랜선 판매에서는 그 매출액이 확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구매했던 사람들의 댓글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있는 건데요. 물론 다 그런 품목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기 품목의 경우에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는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더 품목을 다품목에서 중점 품목으로 바꾸고 집중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고 저희들은 결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관 조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안성맞춤 랜드에 오신 분들은 약 그 인원수가 파악이 되지만 지금 안성천이나 또는 저희들이 그 서안성 체육센터에 있던 그 승두천이죠. 거기에 왔다 가신 분들의 인원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의 경우에 축제가 도대체 이게 랜선으로 온라인상으로 오고 가고 있다는 것조차를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경관 조명 쪽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관 조명은 아시다시피 일정한 간격과 거리두기로 산보하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예전의 축제 분위기하고는 전혀 그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비판은 겸허히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고 올해 내년에 하는 축제에 있어서 그간의 걱정들을 이렇게 일소해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자부하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시민들께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또 추진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 16억 중에서 지금 2억 거의 뭐 2억 3천 정도가 사실 남겨서 절약해서 남겨서 다시 국고로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요축제 부분인데요. 가요축제가 아니라 이게 그 전국 안성 가요축제죠. 그래서 그 가요 작가협회에서 이제 주관한 행사인데요. 그 가요 작가협회에서 용역사에 행사 용역사에 이제 통으로 기획 계약을 해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이 기획사하고 이 가수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작가협회의 어떤 이제 좀 아시는 분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회장님은 그분이 이제 중간에서 이 가수를 좀 꼭 껴서 써달라, 비용 문제 관여 없이 상관없이 이렇게 제안을 함으로써 그 둘 사이에 착오가 생겨가지고 한 사람은 출연을 하고 가수는 출연을 하고 이 가수에 대한 출연료는 이 작가협회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통으로 줬으니까 기획 쪽에서 줘야 되는데 기획 쪽에서도 기획사에서도 저 가수는 우리가 부른 적이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사업소에서도 이 문제가 좀 제대로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서 회장님과 또 이 가수를 섭외해서 매니저 역할을 했던 분과의 만남도 주선을 해드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가수를 섭외해서 이 그 협회에 소개하고 용역사에 소개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입원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 가수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분과 그 회장은 만날 용의가 있는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분이 입원 중이니 퇴원 후에 만나서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문화예술 사업소로서는 사실상 개입할 수도 없고 또 정산상의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그냥 중재만 바랄 뿐 기출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근데 이제 얼핏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시하고 관계가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이제 비춰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그 가요협회 그분들의 이제 문제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이제 그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를 좀 하면서 하여간 뭐 사업소장님께서 좀 고심을 하고 열심히 뭐 고생하시고 이런 건 다 이제 저희들도 이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뭐 개막식이나 개식 뭐 이런 저기 때 풍물단을 했잖아요. 마천님들 그 실내 체육관에서.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우리 이제 사실 이게 뭐 공도나 이 안성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림이나 이렇게 뭐 천에 뭐 번쩍번쩍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와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일중이나 동북권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바우더기 축제를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뭐 신문에 나긴 났는데 어디서 하는 거지 이런 것도 이제 모르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좀 아쉬운 거는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그때만 해도 백신 맞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저희들도 뭐 백신이 8월 말에 끝났는데 그때는 60세 이상들은 아마 2번 다 맞았을 거예요. 그래도 보름도 지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면단위 같은 그 저기에 뭐 이장들이나 뭐 사회기관 단체장들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그 바우더기 풍물단 할 때 유튜브 뭐 우리 그 개막식 할 때 그게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로 해가지고 했으면은 그래도 홍보도 되고 그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이장님들도 뭐 바우더기 축제가 뭐 뭔지도 모르고 이런 그 현상이 돼서 조금 아쉬운 게 백신 맞은 사람들은 조금 초대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왜 그 바우더기 축제를 해놓은 건지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온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건데 저희가 뭐 다른 우리 의원님들은 뭐 안 맞으신 뭐 백신도 안 맞으신 분도 뭐 있겠지만은 또 얼추 다 이제 맞았잖아요. 그 맞았으면은
그래도 저는 그런 아까 그런 마냥 우리 의원님들도 다 초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난 그게 좀 이제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좀 간단히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모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저희 수도권 4단계가 축제 자체를 사실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사당 바오덕이 전수관, 거기에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비대면으로 개최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집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확히 따지면 10명 이내입니다. 6명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다만 그 행사에 필요한 스텝 인원은 제외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이제 검사 받고 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카운트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외부의 사람들을 할 때는 그 인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내에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의원님들 다 모시지 못하고 먼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이 일정이 안 되셔서 우리 또 부의장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막식, 폐막식을 훌륭하게 잘 마칠 수 있었고요.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는 저희가 비록 축제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축제에 활용하려고 신작 공연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단계가 풀어지는 그 순간부터 저희는 읍면동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 축제에 아쉬웠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근데 예를 들어서 가요제 같은 저기는 그때 몇 명 했죠? 막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한 것 같던데. 그건 이제 공연장에서 공연 형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한 좌석 건너뛰는 그런 잣대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우리도 그 마트님도 그 저기 이제 원형 아니에요. 이제 거기 바우더리 이제는 저 풍물단. 이렇게 어차피 공연은 이제 중간에서 이제 했고. 그러니까 그 의원님 제 말씀은 예. 그러니까 잣대가 불분명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는 예. 축제는 안 된다 하고 공연은 된다 하는 이런 잣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사당 상설 공연장에서 공연은 가능한데도 축제를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축제에 들어간 공연들도 모두. 그게 다 이제 저희가 질의를 해서 방역대책본부로부터 답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안 지켰을 땐 취소시켜버립니다, 강제로. 그래서 실제로 수원 화성에서는 미디어 아트 쇼 공연을 하다가 취소시켜가지고 11월로 연기를 해버렸죠. 못하고. 그런 사례가 우리 앞전에 바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일단 뭐 남사당 바오덕이 축제 뭐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하여간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하여간 뭐 축제 하면 다 고생을 하시는 거는 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는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그런 전체적인 그 안성뿐만 아니라 안성분도 잘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잘 알까? 이제 그런 좀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은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서운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막식 때 인사말 연설문, 그건 소장님이 좀 이 업무 보고 하시기 전에 조금 이렇게 사전에 좀 유감의 표시라든가 뭐 사과 내지 이런 걸 좀 기대했는데 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고요. 어쨌든 뭐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고 전혀 제 사감이 없음을 또 말씀드리면서 축제에 관한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끝났다, 고생하셨다,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또 이제 칭찬만 할 수 있는 또 위치는 아니까 제가 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뭐 내년에도 또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내년도 지금 같은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렇게 제 주변 분들, 시민들한테 의견 듣기로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는 그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좀 내년 축제를 기대를 해보고요.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제 의장님 바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소장님하고 바우덕이 이제 사당에서 제대 지낼 때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이제 홀기가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딱 뭐 순서대로 착착착 다 진행되는데 좀 뭐 고리타분하게 들을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진설하는 거에도 대체적으로 뭐 집집마다 틀리고 지방마다 틀리지만 거의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표준 매뉴얼 정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데 뭐 거기다 뭐 감이 어떠니 배가 어떠니 뭐 이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뭐 인터넷을 참고하시든가 예? 뭐 그러시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향교의 유림에 이렇게 좀 전명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표준 진설 상차림이 좀 있어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뭐 감이 먼저니 배가 먼저니 뭐 이런 거 혼돈 없이 좀 그 홀기라고 해서 딱 진행하는데 좀 깔끔하게 딱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안정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소장님이 그 가요작가협회 뭔지 잘 되길 바랄 뿐 이렇게 말씀하신 걸 중재만 바랄 뿐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중재는 사실은 예산 주는 쪽에서 좀 중재하시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신 측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산 준 쪽에서 좀 그래도 중재를 하시는 게 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또 소장님하고도 또 대화도 했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원만히 잘 해결되도록 예,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바우더기 축제를 열었어요. 랜선이라는 방법으로. 근데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 틀리겠지만 결과가 나와 있으면 이제 과정을 또 중시하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던 미디어 파사드라는 그런 미디어 영상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조명이라는 새로운 그런 그 축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홍보를 하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은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서는 그 이 랜선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새로웠습니다. 근데 너무 구간이 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안성천에 별이 있으면 또 승두천에 별이 있고 다른 모양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비슷한 면들이 좀 많아서 좀 그런 게 좀 식상했고 그리고 그 동부권에 승두천 같은 데도 하나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안성맞춤 캠핑장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시설과 현재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통합 운영 조례가 지금 있거든요. 네. 가만히 있어.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 운영 조례가 있는데 현 시점과 좀 안 맞는 게 좀 있어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의 고충을 들어보셔서 조례가 좀 개정될 건 있으면 좀 맞춰서 좀 개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맞춤랜드에 딱 들어오게 되면 안내 표지판이 크게 걸려 있잖아요. 네. 혹시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조명 켜지는지 혹시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명이 켜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여름이 되면 나무가 무성인데 나무가 반이 가려요. 그 전광판 자체가. 그래서 내가 보기엔 어디 위치도가 있는 게 좀 분명하지 않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걸 다른 데 좀 옮기던가 나무를 뽑던가 해서 다른 위치를 잡는다 그러면 그 기둥을 LED나 다른 면을 파사드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면 저녁에도 볼 수 있는 영화를 틀어줄 수도 있고 저번에 보면은 자동차 극장인가 뭘 그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굳이 설치를 안 하셔도 그걸 설치해 놓으면 언제 상시대로 언제 틀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 CCTV가 있긴 하지만 저번에 보니까 요즘에 취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텐트를 쳐놔서 취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예, 그거는 금지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금지 사항으로 어긴 알고 건데요. 예. 제가 전화를 드리려다가 전화를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로등은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에는 길들을 좀 표시를 좀 해주면 가로등 몇 길에 몇 번 가로등이 안 들어옵니다라고 지금 하면 그 가로등 자체에 네. 번호가 이제 매겨져서 아.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네, 그런 거 좀 부탁 하고 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성맞춤대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잘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네. 그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좋게 좀 다가갈 수 있게끔 우리 주민 그 담당 부서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아무래도 더 좋은 효과의 그런 방향성을 더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 아트홀 운영에 있어서 우리 안성맞춤 아트홀 운영 및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성맞춤 아트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또 문화예술사업소의 또 일이기도 하고요. 네. 예, 소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4층에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 카페 및 커뮤니티 공간을 꾸미고 또 2층에는 또 소통여치 담당관에서 영상 미디어 센터를 꾸미고 또 1층에는 또 우리 문화예술 사업소에서 또 이렇게 다른 또 공간을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거 문화예술 사업소에서 사실은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큰 틀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술사업소에서 예산을 들이고 정책적으로 그걸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2층에 이제 소통협치관실의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12뿐만이 아니라 도비가 50% 들어가요. 예, 도비 50%가 지금 들어와서 공모사업에서 예. 사업 수주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설치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4층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 문화살롱이라는 그 연결복도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1억 원, 시비가 1억 원 이렇게 투입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치까지는 지금 각 과에서 수주해온 만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저희 아트홀에서 전부 통합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인원과도 연결이 되고요. 저희 지금 총 인원 중에는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공무직이나 기간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요 시설들을 관리 운영하려면 그에 따른 또 인력들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맡겠다라고 하기도 또 그만한 지원 인력이나 이게 운영 예산이 확보돼야만 또 가능한 일이라 사실 선뜻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는데, 네. 근데 이 안성맞춤 아트홀이 사업 주체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이게 이원화된다면은 이게 뭐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1층의 카페테리아가 예술인들이 그 전시 준비를 하고 또 회의를 하는 장소로서 그 휴게 공간이 필요하고 휴게실이 필요한데 왜 이것을 없애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앤다기보다요. 일단 그 카페 포리스트라고 지금 현재 영업 중인 이 카페는 1차에 한해서 그 연장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가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 만료됐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했었고요. 또 저희 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기간 연장은 1회에 하나도록 돼 있고 재연장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계속 카페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재입찰을 해서 지금 업자가 아닌 새로운 업자를 뽑아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는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그 문화예술 사업소에서 그 계속해서 2층에
영상 미디어 센터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전시실 일부와 회의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특히 그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은 아트센터를 지어놓고 예술가들은 하나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계속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시장님께도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거를 좀 단체나 예술가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없느냐,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가능한 부분이 지금 카페가 만료가 되고 업자께서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다른 업체를 이제 입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 그분을 해주면은 특혜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입찰을 다시 할 바에야 그 공간을 단체 예술가들이 네트워킹하고 또 전시나 공연을 할 때 거기서 임시 사무실의 역할, 또 주민과 만나는 예술가와 관객이 만나는 곳으로의 휴게 공간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또 전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용도를 바꾸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포레스트에 계신 분으로 업주 입장에서는 속상하시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법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해드릴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면담하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근데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이게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쫓아내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셔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말씀 중에 이제 2층에 영상 미디어 센터를 하고 네. 또 이제 4층에 또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으로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안성맞춤 아트홀이 원래 그 취지대로 이게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과 함께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트홀은 앞으로도 시민들이나 또는 문화예술 단체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이곳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그렇기 때문에 카페도 있어야 되겠죠. 또 더 많은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공공적인 목적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참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트홀이나 공연장에 휴게 공간, 또 시민들이 찾아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또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는 이런 휴게 공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있는 것도 이렇게 없앤다고 그러면은 자, 거기에 이렇게 많은 또 예술인들도 물론 공연하러 오지만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왜 지금 있는 것도 없애가면서 그런 불편을 네. 감수까지 하는지, 또 이렇게 법에 안 맞는다면은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어떤 그런 그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네.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거기에 공연하시는 분도 불편하지 않게 꼭 휴게 공간은 꼭 필수라고 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됐는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위원장님, 그 우리 4층 연결복도에 현재 만들고 있는 문화살롱 가칭입니다만 그 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편의시설 유치를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홍 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